작은 라디오 7번째 이야기.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대화가 사라졌을 때 침묵의 결혼 생활, 관계 회복의 실마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 작은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건 처음엔 함께 꾸는 꿈 같기도 하고 가끔은 의무감에 붙잡힌 일상 같기도 하죠.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함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도 마치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한마디 말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 이 짧은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렵고 멀게 느껴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은 대화가 사라진 후에도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오늘은요, 대화가 사라진 결혼 생활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속에 깃든 외로움, 그리고 다시 말을 걸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요. 둘이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부부가 말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줄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 이상의 부부 중 약 48%가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0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 살림, 일정 조율 같은 기능적 대화는 있지만 감정이나 관심사를 나누는 정서적 대화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처음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왜 그렇게 피곤한 표정이야? 라는 질문이 내가 피곤한 걸 왜 몰라? 라는 반응으로 돌아올 때 작은 서운함은 쉽게 감정의 벽이 됩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불편한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는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해져 버리죠. 결국 마음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사이가 아니라 그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의 붕괴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로 바로 회피와 침묵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는 부부는 아직 희망이 있다. 하지만 말이 없는 부부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곧 포기의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기다림과 바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보여서 아무 말 안 했어. 먼저 말 걸면 부담스러울까봐. 이런 속마음들 말이죠. 특히 오랜 결혼 생활을 함께 해온 부부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기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상대의 마음도 아픔도 외로움도요. 이번 시간은 배우자와의 대화가 사라졌을 때 침묵의 결혼 생활, 관계 회복의 실마리,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한 5가지 연습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감정을 드러내는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보기. 많은 부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무언가 말하려 하면 마치 너무 늦은 것 같고 어색해서 꺼내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땐 나 요즘 기운이 좀 없어. 오늘 낮에 문득 당신 생각이 났어. 이거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같이 갔던 데 생각나더라. 이렇게 감정을 담은 짧은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만듭니다. 말이 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다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마음을 내어놓는 일이고 마음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관계는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두 번째, 감정 대신 사실을 말하는 관찰 화법 연습하기. 예를 들어, 당신은 맨날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보다는 요즘 우리가 식사하면서 대화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쓸쓸해. 이런 말들이 관계에 훨씬 덜 위협적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폭력 대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속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대화심리 연구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상대는 방어적이지 않고 오히려 공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은 갈등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방식에 따라 다리를 놓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자주 꺼내기. 한 부부 상담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함께 웃은 기억을 자주 꺼내는 부부일수록 갈등 회복력이 강하다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서로 함께한 긍정적인 기억을 일주일에 2회, 3회 이상 언급하는 부부는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가 더 빠르게 회복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당신 예전에 이 요리 진짜 잘 만들었었지. 우리 예전에 제주도에서 밤에 별 본 거 기억나? 그때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당신이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나. 추억은 감정을 상기시키는 자극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따뜻함이 현재로 다시 살아납니다. 네 번째, 대화의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기. 부부 관계가 일상에 치이면 대화는 점점 실종되고 대신 밥 먹었어? 내일 몇 시에 나가? 같은 업무형 문장만 남게 되죠. 이럴 땐 의식적으로 둘만의 대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 10분 TV나 핸드폰 없이 앉아 이야기 나누기, 주일에 커피 한잔하며 서로의 한 주 돌아보기, 집 근처 산책을 하며 짧은 대화 나누기. 이건 단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다시 주는 행위입니다. MIT 인간관계 연구소에 따르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커플은 서로의 감정 변화를 더 잘 포착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함께 웃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 웃음은 감정을 녹이는 가장 빠른 도구입니다. 부부가 함께 웃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정서적 거리는 커지고 긴장감과 무기력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대화가 서툴고 감정 표현이 힘들다면 함께 웃을 수 있는 경험부터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오래된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보기, 실수담이나 예전 에피소드 꺼내기, 갑작스레 추억의 노래 틀어보기, 작은 장난이나 이벤트로 미소 짓게 하기. 이런 사소한 웃음의 순간들이 다시 말을 트는 작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대화를 회복하는 건 기술보다 용기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겠다는 용기, 상대의 말을 기다리겠다는 여유, 그리고 관계를 다시 이어보겠다는 진심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런 작은 용기를 낸 한 청취자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경기 부천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25년이 됐고 남편과는 두 아이를 함께 키워냈어요. 아이들이 독립하고 집이 조용해지면서 요즘 들어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저희 부부 사이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긴 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TV만 보거나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고, 저도 그에 맞춰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갔죠. 원래 남자들은 저런가 보다.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친구 부부와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 남편은 대화 중에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요즘 힘들어했던 일, 작은 습관들까지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부럽고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당신은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어? 라고 물었는데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몰라서였는지, 말을 할 수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침묵이 저에겐 더 깊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이 많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작은 습관을 시작했어요. 퇴근 후 혼자 있던 남편 옆에 앉아 오늘 날씨 참 좋더라. 당신도 창밖 봤어?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조금 있다가 응, 나도 봤어. 바람 좋더라. 라고 답했어요. 그날 이후 하루에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늘 따뜻한 반응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당신 손목 괜찮아? 하고 묻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걸 한참 동안 곱씹었어요. 요즘엔 식탁에서 핸드폰을 치우고 커피 한 잔씩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요. 아직도 어색한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서로의 존재가 풍경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우린 아마도 서로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아서 이 침묵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을 꺼낸 작은 용기, 그 한마디가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서연님. 이 방송을 통해 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대화를 시작할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조용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건 참 이상한 도구죠. 많이 한다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침묵은 때로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관계가 멈추는 것과 익숙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연 속 청취자님처럼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상대와 말을 섞지 않아도 삶은 굴러갑니다. 밥은 먹고 일은 하고 집안일도 돌아가죠. 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말이 없던 자리엔 오해가 자라고 무심한 표정 속엔 미안함조차 닿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커다란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말없이 마주 앉은 저녁 식탁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건네는 일. 집으로 들어온 배우자에게 오늘 피곤해 보이네 라고 말해보는 일. 예전 사진을 함께 꺼내보며 이때 우리 참 웃고 있었지라고 이야기해보는 일. 이런 작은 시도가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물론 어색할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말이 돌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이라는 건 건네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말을 꺼내는 용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관계 회복의 미세 전환이라 부릅니다. 작은 감정의 연결이 반복되면 다시 우리라는 감각이 살아난다고 해요. 오래된 커튼을 걷듯 오랜 침묵을 조금씩 걷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사라졌을 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방송에서 나눈 핵심들을 짧게 정리해보면요. 침묵은 관계의 안정이 아닌 멈춤일 수 있어요. 작은 질문, 사소한 대화라도 매일 반복되면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꺼내 함께 웃어보는 일도 말 없는 사이를 녹이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을 건네는 용기를 내보세요. 대화는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당신의 일상에도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해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해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오래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과 나 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